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학과 선배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불을 껐던가 하는 생각에 불안해 본 적 있나요? 저는 현관문을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도 불안해 집에 다시 들어가 고데기 선을 확인한 적도 있어요. 또 전기장판 불을 제대로 껐던가 하며 여러 번 확인했던 경험도 있었답니다. 이런 비슷한 습관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해요. 이 행동 하나로 강박장애라 할 수 없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강박장애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배가 알려주는 이상심리학 강박장애 편을 들고 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강박장애란 강박적 사고 및 강박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에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충동, 장면이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강박사고를 경험하는 거예요. 강박장애의 원인은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생물학적 요인이 강박장애를 발생시키는 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박장애는 세로토닌의 특정 신경회로 영역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것입니다. 강박장애의 DSM-5 진단기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기준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둘 다 존재한다입니다. 강박사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을 하고 충동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며 다른 생각이나 행동으로 중화하는 것입니다. 강박행동은 반복적인 행동과 정신적인 행위를 강박사고로 수행합니다. 또 행동이 불안감이나 괴로움을 예방하거나 감소시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진단 기준은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복적 사고나 행동으로 인해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 사회적, 직업적 등 주요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합니다. 세 번째 진단 기준은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앞 원인에서 말했듯 강박장애는 생물학적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약물 같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진단 기준은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다입니다. 범불안 장애는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거나 고통을 받으며 이런 느낌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 강박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범불안 장애의 과도한 걱정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면 강박장애로 분류한답니다. 강박장애 증상에는 청소, 균형, 금기시된 생각들, 위해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강박장애 증상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해져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위의 사진에서도 보이듯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불안해지기 시작하여 여러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흔하고 많이 보이는 증상이에요. 그 외에도 물건을 모으고 버리지 못하는 경우, 뾰족한 물건을 보면 타인을 해칠 수도 있다는 불안,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다면 대칭을 맞추려고 하는 강박이나 오염과 청결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반복적인 손씻기가 있습니다. 강박장애의 치료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약물치료입니다. 강박증 증세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물치료 환자 중 80~90%는 증상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 기존 증상에서 30에서 60% 정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완전히 없앨 순 없으니 행동치료와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약물치료입니다.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을 사용하여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환자를 노출시키고 강박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예를 들어 오염 청결 행동을 보인 환자에게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만졌던 휴지를 환자 스스로 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환자 자신이 치료받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강해야 가능한 치료기법입니다.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가 강박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효과가 분명하진 않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강박장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집중해서 잘 보셨을까요? 이해를 다 하셨다고 믿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